네,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뱅골드 김영희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바깥의 날씨가 좀 생각보다는 따뜻하더라고요. 네. 또 우리 국내 증시도 생각보다는 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날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어제가 수능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저희가 수능 칠 때는 수능 한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확실히 이게 기후 온난화가 많이 좀 진행이 됐나 봐요. 네. 날씨가 되게 생각보다 지금 따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주식시장도 사실 지금 온기가 계속 좀 돌고 있다라는 거 제가 수주 동안 계속 강조를 좀 해드리고 네.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우리가 산타가 좀 빨리 왔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의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12월까지 또 계속 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산타 랠리가 조금은 더 빨리 찾아오길 기원해보면서 네. 오늘의 라운딩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증시 코스 난이도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네. 파3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동안 파4로 계속 진단해주시다가 다시 파3로 돌아왔네요. 이제 이쯤 네. 되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방향 설정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파4홀로 진단해드렸던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좀 올라오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여기서 이제 더 갈까 아니면 좀 꺾어야 될까 맞아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네. 걸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는 상방에 대한 이제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파3홀로 이제 진단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중소형주 랠리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어저께는 제가 코스닥 시장 큰 장 온다라는 말씀드리면서 IT랑 제약바이오 종목들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될지 무료 방송 시간에서도 자세히 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제 1310원에서 1350원 사이에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횡보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달러 인덱스 추이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오늘 그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상당히 무서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7%까지 보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목표 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미국 나스닥 시장 한 2, 3% 정도 금방 맞아요. 나왔겠죠. 네. 근데 오늘 0.3% 빠지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5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06까지 이제 조금 상승 반전이 좀 되면서 사실상 원달러 환율도 오늘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실제로 지금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태다. 매크로 변수와 관련된 노이즈가 시장에 미치는 악재성 이슈가 파동 자체가 좀 작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어찌 보면 악재는 좀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작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오늘과 같은 악재 시장이 크게 출렁거렸을 텐데 별로 동요하지 않고 오전장에 우리 국내 증시도 나름대로 지금 견조한 상승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마도 다음 주 되면 또다시 이제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좀 빠르게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파3홀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대거 매도 물량을 던져내서 좀 걱정이 네. 됐었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도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점 원포인트 전략은 어떻게 콕 집어서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매수님? 5.1 포인트 전략 사실 어저께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기대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어제 사실 세론 뉴스 빈살만 왕세자가 대통령 만나고 이런저런 이제 일정들을 이제 소화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와장창 맞아요. 좀 흘러내려 버렸거든요. 네, 뭐 현대건설, 맞습니다. 삼성물산, 뭐 한미글로벌 오늘도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그런 종목들이 다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슈가 어느 정도 주가에 미리 좀 선반영이 됐다. 그런 네. 논리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5장 전략을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빈쌀만 가고 이재용 뜬다. 이렇게 이제 한 줄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살만이 가고 이재용이 뜬다. 네. 그러면 뭐 삼성 관련 수혜주를 좀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맞습니다. 매수님?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테마가 가장 좀 강했던 건 네. 네옴시티 관련된 테마였어요. 맞아요. 근데 어제 뭐 빈살만 왕세자가 뭐 이런저런 일정들을 많이 좀 소화를 하고 사실 이제 일본으로 간다라고 했는데 일본 일정이 다 취소됐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물론 뭐 이게 취소됐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가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은 이제 좀 높아진다라고 봐요. 좀 더 긍정적이다. 그렇죠. 네. 다만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뉴스가 강하게 한번 부각이 좀 되고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기간 조정 내지는
가격 조정이 좀 진행돼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그 자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테마가 뭘까? 저는 이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인 이제 경영 행보를 좀 나설 거고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재용 회장이 이병철 이제 삼성그룹의 창업주죠. 네. 이병철 회장의 이제 추도식에 2년 만에 이제 참여를 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아마 뉴 삼성과 관련된 새로운 메시지들을 좀 내놓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시장의 또 기대이기도 하고 전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네옴시티 테마주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삼성 관련된 테마 내지는 삼성의 투자와 관련된 수혜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오늘 로봇주들이 장 초반에 아주 강하게 움직인 것도 저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추적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바이오라든지 로봇, 그다음에 5G, 2차전지 또 배터리,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의 이제 GM이라든지 유럽의 볼보와 또 합작회사 설립해가지고 배터리 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승진하고 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투자, 대규모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또 금요일 오후 시장이잖아요. 다음 주를 좀 대비해서 삼성과 관련된 또 삼성그룹의 투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미리 좀 선점한다라는 차원에서 빈산만 가고 이재용 뜬다라는 한 줄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네옴시티 테마는 약간은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확대 수혜주를 좀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한 줄 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걸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네.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11월 15일 소개해주셨던 ISC입니다. 자, 이 종목 소개해주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15일은 이번 주 화요일이잖아요. 네. 화요일에 이제 소개해드렸었는데 일단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김프로님 하겠습니다.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오, 네, 나이스 버디입니다. 지금 4거래일 만에 5% 수익률 챙겨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주 초반부터 눈에 띄게 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제가 차트를 막 보여드리면서 이제 비교를 좀 해드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 테스나라든지 네페스라든지 이런 후공정과 관련된 기업들 많이 강조해드렸었고 후속주로 지금 ISC라는 종목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죠. 인텔의 이제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가 이제 임박했고 AMD도 이제 차세대 서버용 이제 CPU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수혜주로 뭐 DDR5 관련된 수혜주 후공정 이제 테스트단의 수혜주로 여러분들께 ISC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더불어서 제가 리노공업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리노공업 차트를 보시면 ISC보다도 훨씬 더 지금 강하게 또 잘 움직이고 네. 있어요. 어저께 다른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 과정인데도 리노공업은 대단히 좀 강하게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고 오늘도 지금 1% 정도의 이제 상승세가 좀 나타나면서 17만 원 이제 안착 시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ISC는 제가 목표가를 4만 원 정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아직도 목표가까지 10% 이상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ISC는 뭐 실적도 좋고 특히나 DDR5 이제 본격적인 보급이 시작되면 테스트 소켓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리노공업이라든지 ISC는 관련된 가장 수혜주 중에서도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목표가 4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 이렇게 나이스 버디 기록을 했는데요. 홀인원 종목 되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11월 3일 소개해 주셨던 이 로보티즈입니다. 오늘 또 장초반에 급등하는데 네.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와, 진짜 나이스 샷이고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어요. 네. 11%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목표가를 달성했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 장중에 로보티즈가 좀 튀고 있었나 봐요. 너무 목표가를 제가 낮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제가 리뷰해드리면서 2차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000원 목표가를 오늘 장 초반에 아주 빠르게 지금 달성을 했는데요. 한 11% 정도 이제 수익을 좀 기록을 했는데 어저께도 제가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 소개를 좀 해드렸잖아요. 맞아요. 유일 로보틱스도 하루 만에 고점 대비하면 거의 8%가 넘는 수익을 기록할 정도로 오늘 초반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었거든요. 방금 제가 시황 진단 해드리면서 삼성그룹의 어떤 뉴 삼성에 대한 이제 얘기 말씀드렸고 미래 이제 신수종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 또 삼성그룹의 어떤 투자 모멘텀 거기에다가 최근에 제가 로봇 ETF가 이제 드디어 상장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메타버스 ETF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비교를 좀 해드렸잖아요. 네. 작년에도 실제로는 메타버스 ETF가 상장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관련된 종목들 설정액이 막 늘어나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더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로봇 관련된 종목도 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최근에 가격 조정을 좀 어느 정도 좀 받았고 실적 시즌 앞두고 로봇 종목들은 현재까지는 실적이 아주 좋은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조정 내지는 눌림목을 이제 연출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다 끝나고 나니까 대장주들 위주로 이제 오늘 급등세가 나왔거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장 강하게 좀 급등을 했고요. 역시 이 종목도 제가 최근에 영민한 투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네. SPG라든지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다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저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로봇, 뭐 직개미라든지 일개미와 같은 이런 상용화 로봇을 특히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야외에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상용화되는 시점이 언제쯤 될까? 내년 상반기 정도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오토바이를 대신해서 이제 로봇이 커피라든지 음식을 배달해주는 시대가 분명히 좀 온다. 네. 그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 로보티즈를 말씀드렸고 특히 또 LG전자가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해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오늘 제가 이제 두 종목 원샷 홀인원 종목 준비를 네. 해왔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또 로봇 종목이니까 잠시 후에 뭐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로보티즈 놓치신 분들은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로봇주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 후 원샷 홀인원 존에서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매니저님 종목들 이글, 버디 정말 나이스샷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가장 먼저 도착한 사연은 7552번님이십니다. 카카오뱅크 가지고 계시고요. 28,95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계시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은 제가 그냥 과감하게 보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보기입니다. 매도하세요. 최근에 좀 급반등하다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에요. 과감하게 매도를 하자. 네. 네. 너무 좀 끝물에 사신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카카오뱅크가 바닥 대비해서 뭐 60%, 70% 지금 반등이 들어온 상태고 네.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논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거든요. 앞으로 뭐 구조적인 성장세가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공매도가 워낙 많았던 종목이었기 네. 때문에 쇼커버가 좀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9월 말부터 10월, 11월 초까지 워낙 좀 순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었잖아요. 그럴 때 가장 좀 순매수가 빠르게 유입된 종목 중에 하나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이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워낙 좀 이제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들,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약간 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더 빠지기 전에 오히려 빨리 좀 잘라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저는 교체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단기 관점의 어떤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오히려 조금 매도 쪽으로 방향 설정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기 의견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는 이렇게 보기 의견 내주셨고요.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3101번님입니다. 코스모 화학 가지고 계시고요. 25,400원에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 어떻게 네, 평가하실까요? 이 종목도 조금 고민스러운 종목인데 네. 코스모 화학은 버디 종목으로 일단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좀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아까 우리 생쇼 시간에서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좀 언급됐잖아요. 세백캠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일 하이텍 네. 그리고 지금 코스모 화학 이런 종목들이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수혜주로 분류가 좀 됐었던 종목인데 실제로 이번 주 들어서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확실히 좀 풀이 죽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가총이 워낙 좀 높은 종목들이고 기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교차되면서 계속 차익 실현 물량들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인 에코프로 비행과 LNF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이제 좀 숨죽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이제 단기 저점이 계속 좀 만들어지면서 바닥에서 이제 옆으로 조금 들어눕는
있는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더 빠지지는 않고 있으니까 일단 코스모화학은 기계적인 손절 매도보다는 단기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버디 의견을 좀 드렸고요. 16,500원에서 26,500원에서 28,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가능해 보이니까요.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조정, 특히나 21선 눌림목 내지는 61선 눌림목이 이제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저점 분할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잖아요. 네. 여전히 이제 그 의견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니까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또 하나가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보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학은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 지켜보면서 26,500원까지 계속해서 반등 시도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자, 저희 시간 관계상 종목 고민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콜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좀 힌트를 주시긴 네. 하셨는데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NK맥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저님 다시 또 이제 바이오 업체로 돌아오셨네요. 제가 네. 요즘에 바이오에 꽂혔다는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사실 지금 별로 춥진 않은데 네. 날씨가 추워지면 분명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간다. 맞아요. 내년 1월 달에 아주 큰 이벤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CES, 네. 국제가전박람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네. 있다. 그러면 그 즈음에서 임상 결과 발표하고 또 기술 이전 관련된 이제 1대1 미팅 진행하고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들썩거릴 수 있는 이제 사이클이거든요. 앞서 제가 이제 삼성그룹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삼성그룹이 미래 이제 신수종 사업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바이오 산업,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필두로 한 제약 바이오 산업의 어떤 투자, 그리고 배터리, 로봇 뭐 이런 분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NK맥스가 뭐 삼성그룹하고 관계가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업종 전체적인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인 시세가 가능하다. 어제 제가 이제 제약 바이오 IT 종목들 설명드리면서 코스닥 시장에 이제 큰 장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네. 키 맞추기 차원에서 아직도 좀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제약 바이오 업종을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다시 한번 NK맥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은 2002년에 설립된 이제 NK 세포 기반의 면역 세포 치료제를 이제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어제도 제가 이제 지노맨 컴퍼니라는 종목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이 소개해드리고 나서 오후에 장 끝나기 전에 그냥 느닷없이 강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어제 거의 한 15% 이상 급등이 네. 좀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 초입, 장기 평선을 뚫어내는 그 자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NK맥스도 딱 지금 60일 이평을 뚫을랑 말랑 하고 있는 장기 평선 돌파의 이제 초입 자리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가 한번 강하게 좀 유입이 되면서 급등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명 이제 우리가 슈퍼 NK라고 하죠. NK가 이제 내추럴 킬러의 이제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몸 속에 있는 자연 살상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면역 세포가 몸속에 이제 암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라날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몸의 어떤 저항력을 키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NK맥스가 바로 이제 SNK를 활용한 여러 가지 이제 적응증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육종암과 관련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고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까지도 임상 파이프라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육종암과 관련해서는 이미 임상 1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발표되어 있고 중간 결과가 상당히 좀 좋았어요. 네. 완전 간해가 한 건, 부분 간해가 한 건, 그리고 이제 병변이 완화되는 거, 실제로 증상이 이제 좋아진 케이스가 15명 중에 10명 정도 이제 집계가 됐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좀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ABL 바이오를 영미단 투자 시간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뇌질환과 관련된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BBB 뇌혈관 장벽을 뚫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야 약물이 암세포 쪽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BBB를 뚫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SNK라는 이제 후보 물질 자체가 이게 BBB를 이제 뚫어내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멕시코에서 진행한 임상 1상에서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효능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츠하이머 치료제뿐만 아니라 오늘 또 대대적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게 NK맥스의 이제 미국 자회사가 또 미국에서 특허를 하나 획득을 했는데 그 특허는 또 파킨슨병과 관련된 특허를 또 획득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치료가 어려운 이 뇌질환과 관련된 두 가지 파이프라인까지도 확보를 해놓은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 1월 달이 됐을 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당연히 초청받을 가능성이 높고 초청이 됐을 때 주가의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3,000원으로 가격 전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로 NK맥스였습니다. 목표 주가 19,000원, 손절가 13,000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앞서 얘기드렸던 것처럼 로봇 네. 종목이에요.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 놓치신 분들은 이 종목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이미 뭐 로보티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좀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라이다, 레이더 센서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스마트 매핑 기술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제 플랫폼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4차 산업과 관련된 이제 융복합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 매핑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을 집중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로봇 전문 기업이 바로 이제 에브리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탄탄하게 꾸준하게 지금 잘 나오고 네.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능형 서비스 로봇과 스마트홈 서비스 로봇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국내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 점유율 35%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최초로 바퀴 없이 굴러가는 로봇 청소기를 선보였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로봇 요즘에는 새로 만드는 아파트들은 방문에 이제 턱이 다 없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조금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방문에 다 턱이 있기 때문에 네. 로봇 청소기, 특히 바퀴가 달려있는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굴러가다 다 걸리는 경우들이 네. 많거든요. 근데 이 바퀴 없는 로봇 청소기가 정말 신기하게도 턱이 있는데도 이걸 잘 넘어다녀요. 여러분들이 아마 에브리봇에서 만든 로봇 청소기 집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이게 바로 에브리봇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이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의 이제 핵심 기술이 바로 바퀴 없이 굴러가는 로봇 스핀과 관련된 이제 기술이에요. 요 기술을 가지고 삼성전자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로봇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의 로봇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다. 제가 어저께 나무가라는 종목 리뷰해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나무가도 자율주행 로봇, 뭐 VR 관련된 기기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데 나무가가 바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내는 로봇 청소기에 3D 센싱 모듈을 이제 납품하는 기업이고 에브리봇은 스마트 매핑 기술, 로봇 스핀 기술을 삼성전자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네. 한 가구당 1인 1로봇 시대를 열겠다라는 거 또다시 한번 강조를 좀 했고 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는 삼성전자의 이제 생활가전 부문에 김영태 상무가 삼성전자 이제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에브리봇의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네. 물론 뭐 부사장으로 취임을 했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대놓고 밀어주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삼성전자와의 어떤 네트워크 그리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제 로봇 산업을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를 가장 좀 잘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시너지를 분명히 좀 예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에브리봇은 삼성의 로봇 투자와 관계에 있는 관련된 테마주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2만 원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